자, 2022년 6월 22일이고요. 시간은 10시 33분 기준으로 오전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1시간 봉이고요. 제가 추세선을 하나만 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을 이렇게 긋고 이 패턴 모양에 들어가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하나만 그어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추세가 반전될 때 많이들 나타난다고 체크를 하는 게 바로 이 헤드앤숄더 패턴인데요. 보통 하락하는 주식이 이렇게 자 가격이 떨어지다가 요런 모양으로 헤드앤숄더 패턴 그려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쌍바닥을 그려주고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것들을 많이들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주식이나 코인 차트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추세 반전형의 형태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한 가지 조금 부정적인 부분은 원래 이 헤드앤숄더 패턴은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감소를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무작정 이런 패턴이 형성됐다고 해서 추세가 다시 이렇게 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는 것보단 헤드앤숄더 패턴이 형성됐으니 50% 정도는 추세 전환 반전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거래량이 점점 소강되고 있으므로 이 패턴을 충족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났기 때문에 완연한 반등은 기대를 일단 하지 않고 있어야겠다. 이 정도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렸었던 내용인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이렇게 하락하는 채널 안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또 드렸었어요. 자, 보시면 계속 요 안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눈에는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채널을 하나만 더 그어 보도록 할게요. 이 채널은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큰 관점에서도 이렇게 하락하는 채널이 나와주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채널은 하락 가속 채널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상승하는 주식의 주가를 고점 저점을 이어보게 되면 이렇게 채널이 하나 형성이 되게 되거든요. 상승하는 이 파동이 한 채널 안에서 놀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락할 때도 이런 관점은 동일하게 부여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락하는 주식에 반대로 채널을 그어보면은 그 채널 안에서 놀게 되는 그런 움직임들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채널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도 채널 안에서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하락하는 채널에서 우리는 파동 카운팅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상승하는 주식이든 하락하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모든 차트는 한 채널 안에서 놀게 돼 있다. 비트코인은 큰 관점에서 이렇게 노란색 채널 안에 약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가격이 쭉 하락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11.8에서 12K 이 노란색 채널 하단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모습이고, 이 파란색 가속 채널, 가속 빠르게 하락한다는 얘기죠. 이 파란색 안에서는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 눈에는 확인이 됩니다. 대충 무빙을 체크를 해보면 요런 모양새겠죠. 이 파란색 가속 채널 상단에 닿은 다음에 아니면 중단에 닿은 다음에 여기 12K 정도로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이 일단은 어젯밤에 왜 올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시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팜유가 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비단 팜유뿐만 아니라 원자재의 일종이죠. 팜유는 제가 메모장을 하나 켜겠습니다. 팜유가 며칠 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원자재의 일종인 이 팜유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타 원자재들이 인플레가 완화되었나 하는 심리가 작용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팜유가 떨어지면서 다른 원자재들이 다 같이 가격이 후루룩 떨어졌어요.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오를수록 인플레가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원자재가 오르면 생산 비용, 생산 단가가 다 올라가게 되니까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 때도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원자재가 오르면 당연히 인플레는 심화가 되는 거예요. 원자재가 상승하면. 원자재가 하락하면 인플레는 완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시면 좋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의 생산 비용, 부대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반대로 원자재가 하락하면 부대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 때 조금 더 싼 가격에 넘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쉽게 말해서. 근데 팜유가 며칠 새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여타 원자재들도 인플레가 완화되었나 하는 심리가 작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원자재들이 줄줄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원자재들이 줄줄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는 완화가 됐다고 살짝쿵 시장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증시, 코인이 동반 상승을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자, 한 번 더. 팜유가 떨어졌고 여타 원자재들도 팜유가 떨어짐과 동시에 떨어졌어요. 원자재들이 떨어지니까 인플레가 완화가 됐나 보네. 그러면 증시랑 코인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연관관계를 체크를 하시면 좋은 게 물가지수가 올라요. 물가가 막 올라. 사람들이 소비를 할까요? 소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소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매출이 적어지게 되겠죠.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 물건을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 그럼 매출이 줄어들어요. 그럼 주식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죠.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원자재 하락한 것만으로도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그러면은 물가가 내려가겠네, 그럼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겠네, 증시랑 코인이 올라가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쉽죠? 단순하게 뭐 바닥 구간을 찍어서 올라갔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시장의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튼간에 지금의 상승은 안도랠리일 수 있다. 안도랠리인데 차트적으로 살펴봤을 때 여전히 이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찐반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헤드앤숄더 모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헤드앤숄더가 나와줄 거였으면 어깨가 살짝 더 높았어야 돼요. 이렇게 이쁘게 어깨가 이렇게 낮아진 상태는 아무래도 힘이 조금 덜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차트를 반대로 살펴보도록 또 할게요. 우리가 차트를 볼 때 간간히 노이즈가 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차트를 반대로 보면 이 하락하는 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상승하는 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대부분이 뇌의 어떤 구조가 상승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차트를 반대로 보는 게 어떤 심리적으로 영향을 조금 더 좋게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부여가 되는 건데, 무튼 간에 차트를 반대로 보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조금 더 내려와 줬어야 우리가 얘가 좀 더 하락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가 반대니까 뭐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반대로 봤을 때는 내려갈 구간이 충분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내려갈 구간이 충분하다. 이해되시죠?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요런 모양이 정방향으로 보게 되면, 반대로 보면 우리가 보통 주식을 보면은 이런 모양새에서 상승이 끝나지가 않거든요. 잘 보통 이렇게 뭐 쌍봉을 찍고 끝나던가 하지, 반대로 돌리게 되면 자 이렇게 쌍바닥 그릴 가능성이 보여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찐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살짝 어폐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관점이 부여가 되고, 제가 좀 재밌게 보는 지표는 일단 매물대를 저는 좀 재밌게 봐요. 왜 매물대를 재밌게 보냐면, 이 매물대가 두터운 거를 좀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매물대라는 거는 특정 가격대에서 매수와 매도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눈으로 보기 좋게 나타낸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고점에서 매물대가 두텁다는 건 어떤 얘기가 되냐,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대로 저점에서 매물대가 두텁다는 건 어떤 얘기가 될까요? 세력들이 저점에서 어느 정도 매집을 끝내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좀 큰 프레임에서 보시면 좋아요. 일봉이나 주봉에서 어느 부분의 매물대가 가장 두터운지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저점 부분의 매물대가 가장 두터워졌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매집이 좀 마무리 단계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 이 매물대를 보시면 여기 가다가 막히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서 29,000 못 넘고 고꾸라지게 생겼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가속 채널 상단도
대략 뭐 여기 매물대 가격대다,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좀 부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반등을 위해서는 대략 한 뭐 길게는 두세 달 정도 기간 조정, 보통 뭐 그런 보합 구간을 콘솔리데이션이라고 불러요. 콘솔리데이션 구간이 나와준 다음에 하락 파동, 하락하는 이동평균선들을 쫙쫙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고 추세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정은 뭐가 있냐면 7월에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ETF, 현물 ETF, 이거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고요. 조만간 있을 6월 CPI, 그러니까 7월에 발표하죠. 전달 거를 7월에 발표하니까 CPI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7월에 발표될 일정 체크. 자, CPI를 왜 봐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말씀 한번 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CPI를 우리가 왜 봐야 한다, 이거 알고 계신 분 채팅창에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그냥 쳐주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일단 채팅창이 조용한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뜻하잖아요.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지수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팜유가 원자재의 일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팜유가 떨어짐으로 인해 여타 원자재들도 가격이 뭐랄까 연쇄 폭발? 뭐 그런 느낌으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가 완화되었나는 심리가 시장에 자리를 잡았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실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소비자 물가지수란 얘기입니다. 지금은 차트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건 확인이 돼. 근데 실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발표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6월의 CPI, 6월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었을 때는 실제로 인플레가 잡혀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원자재가 떨어지면 기업들의 부대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기업들의 부대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사람들은 조금 더 소비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살려는 물건이 싸졌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기업들은 매출이 올라가서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예측을 통해서 예측성 상승이 나와준 건데, 실제 수치로 CPI가 실제로 이렇게 발표가 괜찮게 나와준다면 우리가 이제 인플레 피크아웃 그런 과정 속에 있구나, 인플레를 벗어나는 과정 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주목해야 할 일정은 바로 이 7월에 발표될 6월 CPI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또 늘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유가가 좀 꺾여야 돼요. 유가. 바이든 일정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금리도 계속 올릴 일만 남아있고, 사실 금리 동결이 좀 되려면은 인플레가 잡히는 게 최우선이고, 인플레가 잡히려면 유가가 꺾여야 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유가가 좀 죽어줬으면 좋겠다. 사우디랑 우리 바이든 님이 좀 완만하게 대화를 잘 하셔서 증산 과정이 이렇게 잘 합의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비트코인은 하락하는 채널 안에서 놀고 있는 수준이고, 이 하락 가속 채널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역회된 숄더 패턴이 뜨긴 했다. 근데 이 차트를 반대로 돌려봤을 때는 충분히 쌍봉을 한 번 더 찍어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반대로 돌리면 쌍바닥으로 한 번 더 내려갈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역회된 숄더 패턴이라는 거는 사실상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늘어나면서 어떤 투매를 받아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롱 관점은 살짝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은 이 원자재 하락 때문에 있었다는 얘기, 실제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기 위해서는 CPI가 좋게 나와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 막 삼성전자도 좀 짚어드리긴 했어요. 삼성전자 53,000원대 정도 주면은 나쁘지 않다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채널을 이렇게 주봉으로 하나하나 그어서 이어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 하단쯤 오면은 좀 살만하겠더라고요, 삼성전자. 자, 그리고 제가 숏 잡았다고 말씀드린 부분 여기였거든요. 대충 24,000 정도. 너무 아쉽게도 시간대가 자 대략적으로 24,000
뭐 요 정도 해도 잡혔나 싶은데 요 꼬리에 걸려가지고 아쉽게 손절이 좀 나갔습니다. 꼬리에 걸려서 만약에 조금 잘 먹어줬으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볼 수 있었던 구간인데 그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래도 20% 정도는 좀 수익을 들여서 뭐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기방 모집은 아직까지는 따로 정해진 건 없는데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정해서 얼마로 시작을 해야 할지, 기간은 어떻게 잡을지, 기준들은 어떻게 세워서 사연을 볼까 아니면은 뭐 시드로 정할까 여러 가지를 좀 고려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정해지게 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간에 텔레그램 방에서는 최대한 좀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좀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 다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친절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현물 분석도 해드릴 수 있긴 한데 현물이 사실은 답이 있는 코인은 없습니다. 따로 뭐 궁금하신 종목들이 없으시다면 오늘 라이브 편집은 인플레가 왜 완화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왜 주가가 오르는지 등등을 정리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은 그럼 언제쯤 사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12K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일단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콘솔리데이션 구간 만들어주면서 횡보를 치면은 알트들이 좀 달려줄 거예요. 지금은 종목 잘 보시고 10%에서 20% 정도만 담으시는 걸 추천하고, 만약에 가격 조정을 한 번 더 준다면 비트코인이 이 저점 이탈했을 때 빠른 손절을 하셔서 다시 이 바닥 구간에서 잡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미 증시의 나스닥 지수와도 같은 그런 메커니즘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가 전체 코인들의 방향성을 정할 때가 잦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너 코인 해? 뭐 비트코인 해? 이러잖아요. 너 코인 투자해? 보다는 너 비트코인 해? 이렇게 비트코인이 어떤 코인의 대명사라고 불린단 말이죠.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비트코인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비트코인이 흔들리게 됨으로써 여타 알트코인들까지 영향을 주는 장세는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을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좀 맞춰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주절주절 많이 떠들었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진심으로 제가 다음 방송에는 조금 더 질 좋은 정보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전 라이브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벌써 일주일도 절반 정도가 지나갔는데 조금 더 파이팅 하셔서 주말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일정도 알차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